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몇 개의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까? SNS 팔로워는 몇 명입니까?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는 몇 사람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벽 2시에 전화해도 선뜻 받아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과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깊이 외롭습니까? 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지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연결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 그 역설의 진실을 해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진짜 연결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전략 5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뻔한 위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인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연결될수록 더 외로워지는가? 2026년 5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의도적 단절과 관계 피로. 한쪽에서는 연결을 위해 수천억 원이 투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카카오톡 친구가 487명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200명이 넘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극심한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괜찮은 척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487명과 나누는 것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채팅방에서 다른 역할을 연기하느라 정작 나 자신으로 존재할 공간이 한 군데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연결 시대의 핵심 병리입니다. 연결의 양이 늘어날수록 각각의 연결은 더 얕아집니다. 더 얕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연결로 그 허기를 채우려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마치 설탕만 잔뜩 들어간 음식을 계속 먹어도 진정한 포만감이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배가 고픕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2026년 현재 생성형 AI는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비위를 맞춰주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며 24시간 언제든 원하는 답을 줍니다. 우리는 점점 AI식 대화에 익숙해집니다. 즉각적이고 효율적이고 갈등이 없는 대화.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진짜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불쾌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인간의 대화가 갑자기 비효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의 근육이 서서히 퇴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략 1. 내면의 질량을 먼저 채워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이 관계를 끊어라라거나 스마트폰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질량입니다. 동양의 고전은 말합니다. 수신제 가치 국평천하. 자신을 먼저 닦아야 가정이 바르게 서고 가정이 바르게 서야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움을 얻으려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빈 그릇은 아무리 다른 그릇과 부딪혀도 소리만 납니다. 내 그릇에 먼저 무언가가 담겨 있어야 진정한 나눔이 가능합니다. 35세 주부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이 2명을 키우며 남편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매일 다투고 매일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제안한 것은 놀랍게도 남편과의 대화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30분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부부 관계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채워지니까 남편이 덜 미워지더라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상당수가 나의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고갈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내가 차 있으면 같은 말에도 여유 있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질량을 어떻게 채울까요? 첫째, 조용한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하루 중 최소 30분 아무런 자극도 없는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AI와의 대화도 없는 시간. 처음에는 지독히 심심할 것입니다. 그 심심함을 견디십시오. 그 빈 공간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둘째, 읽고 생각하십시오. 깊이 있는 글, 삶의 이치를 담은 책 한 권이 수백 개의 SNS 게시글보다 훨씬 강력하게 내면을 채웁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데이터가 아닌 지혜를 구하십시오. 셋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달리기, 어떤 형태든 몸의 움직임은 마음의 침전물을 걸러줍니다. 관계 문제로 괴로운 분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처방 중 하나가 바로 일단 30분 걸으십시오입니다. 놀랍도록 효과가 있습니다. 전략, 이 관계의 다이어트로 에너지를 집중하라.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선택적으로 충분히 먹고 나쁜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걸 잠깐 종이에 적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분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이 대개 더 요구가 많고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끈질기게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세워보십시오. 1단계는 나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들과의 시간을 최대한 늘리십시오. 이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2단계는 내가 성장을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기꺼이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주는 관계에서도 보람과 의미가 생깁니다. 3단계는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의무를 다하되 감정까지 쏟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빠뜨리는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0단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모든 관계 이전에 나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나를 아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아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옆 사람을 먼저 도우려다 본인이 정신을 잃는 것처럼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타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전략 3. 선택적 응답의 권리를 선언하라.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것은 특히 많은 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 당장 답하기 싫습니다. 근데 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상대방이 신경 쓰입니다. 결국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묘한 피로감과 자기 혐오가 찾아옵니다. 즉각 응답의 강박? 이것이 현대인의 관계 피로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연결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적 환상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합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지 마십시오. 하루 2번, 예를 들어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만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미리 알리십시오. 저는 메시지를 하루 2번 확인합니다. 급한 일은 전화 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경계가 명확해지면 상대방도 무분별하게 연락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50대 CEO 박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직원 200명을 이끄는 회사 대표였는데 24시간 카카오톡에 붙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직원들의 연락에 바로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번아웃이 왔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주말에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연락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말을 충전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직원들도 주말에 더 잘 쉬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모두가 더 생생하게 출근했습니다. 팀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를 예전보다 훨씬 더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는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전략 4. 비목적성 대화의 마법을 되찾아라. 네 번째 전략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에 목적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점이 뭐야? 결론이 뭔데? AI는 이런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합니다. 1초 안에 요약하고 핵심을 추려주고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점점 그 속도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그 비효율적인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본 영화에 대한 실없는 농담, 아무 결론도 나지 않는 수다,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들, 이것들이 정서적 유대감의 핵심입니다. 심리학에는 약한 유대감의 힘다, 스트렝크스 오브 위크타이즈이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은 오히려 강한 유대보다 약한 유대, 즉 가볍고 편안한 일상적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과의 짧은 대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과의 가벼운 인사,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화와 재택근무의 확대로 이런 가볍고 사소한 연결을 모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근육이 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도적으로 쓸데없는 대화를 하십시오. 목적 없이 전화하십시오. 별일 없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사라지고 나면 그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쓸모있이 전시로 수용받을 때가 아니라 존재비행 자체로 수용받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은 AI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타인과는 그 사람의 눈빛, 말투, 그날의 분위기를 함께 나누는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전략 5. 디지털 안식처를 설계하라. 5번째이자 마지막 전략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핸드폰이 눈에 보이면 만지게 됩니다. 알림이 울리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디지털 안식처 디지털 생크추에리를 만드십시오.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가 들어올 수 없는 성역을 지정하십시오. 가장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내보내십시오. 침실은 잠자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뇌가 하루 종일 외부 자극에 지배된 상태로 시작됩니다.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치워두십시오. 식사 시간의 대화는 가족 관계의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 뿐, 사실상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 가급적이면 잠들기 전 1시간을 디지털 안식 시간으로 지정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모든 기기를 끄십시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심심할 것입니다. 그 심심함이 신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 그 심심함을 견디고 나면 그 고요한 시간에 창조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자신의 감정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계를 쓰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도권입니다. 관계 피로의 근본, 역할 중독에서 벗어나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피로를 느끼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할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팀장, 집에서는 완벽한 부모,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머 있는 분위기 메이커, 부모님 앞에서는 효도하는 자녀. 우리는 상황마다 다른 역할을 연기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역할이 진짜 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역할과 나 자신이 구분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하고 끊임없이 관계 속으로 뛰어들고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역할을 연기하는 나와 연결되는 것이지 진짜 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진짜 나 자신으로 존재할 때 맺어지는 관계 하나가 역할을 연기하며 맺어지는 관계 100개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전한 공간에서 역할 없는 나를 연습하십시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서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모른다고 말하고 때로는 그냥 침묵하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연결의 시작입니다. 기술의 시대, 더 뜨겁게 인간답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넘치는 연결 속에서 나를 지키는 5가지 전략. 첫째, 내면의 질량을 먼저 채우십시오. 관계 이전의 나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사수하고 깊이 있는 공부와 사유로 내면을 채우십시오. 둘째, 관계의 다이어트를 실천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소홀해지지 마십시오.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선택적 응답의 권리를 선언하십시오. 모든 연결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건강한 경계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넷째, 비목적성 대화를 회복하십시오. 쓸데없는 이야기, 결론 없는 수다, 감정적인 대화. 이것이 인간 관계의 진짜 영양분입니다. 다섯째, 디지털 안식처를 설계하십시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기기 없는 성역을 만드십시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해 준다는 느낌입니다. 그 감각은 AI가 줄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인간과 인간의 연결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간단한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은 이 강연이 끝나는 순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 한 명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용건 없이, 결론 없이 그냥 목소리를 듣겠다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십시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건강한 경계, 여러분이 지켜낸 고요한 시간, 여러분이 나눈 쓸데없는 수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가꾸어줄 것입니다. 효율보다 존엄을 선택하십시오. 속도보다 밀도를 선택하십시오. 많은 연결보다 진짜 한 명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2026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인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와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나눌 때 변화는 더 커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